3층부터는 FM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많이 보면 3억, 4억, 5억, 10억까지도 쓰시는데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시켜야지 리스크를 내 감에 의존해서 더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기다리는 건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손님 손 붙잡고라도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잘 되는 매장의 단점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매장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이유만 찾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가맹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맹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상권은 A급 상권에 B급 입지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목이 팔아리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장사가 아무리 상권이나 몫이 좋더라도 너무 비싼 월세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월세가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바는, 월세는 마케팅 도움 하나도 없이 내가 지나가는 손님 손 붙잡고 끌고 와서라도 월세 곱하기 10의 매출은 발생을 시킬 자신이 들었을 때 매장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몫이 8월이라고 해놓고 B급 입지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월세가 300이다 곱하기 10, 내가 지나가는 손님 손 붙잡고 끌고 와서라도 3천 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런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총괄 코스트를 30% 극초반에까지 맞출 수 있으면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 500짜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총괄 코스트가 예를 들어 35% 넉넉하게, 월세가 10%, 여기까지 하면 45%입니다. 45%에다가 인건비를 내가 직접 일한다라고 봤을 때 내 인건비 빼고 19%, 계산하기 쉽게 20%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몇 프로죠? 65% 아닙니까? 이러면 할만한 겁니다. 공과금이랑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넉넉하게 3%, 판매 관리비에서 2%, 여기다가 마케팅비를 10%를 때려 넣어도 20%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비 10%라고 치면 5천에 10%니까 500인데 고정적으로 한 달에 500의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다? 주변 매장 돌아보세요. 어떤 매장이 한 달에 고정비로 마케팅비를 500씩 쓸 수 있나? 비용적으로 이미 치킨 게임에서 이겨버리게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퀄리티, 접객, 위생, 쉽게 말하면 QSC라고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하는 건 전제일 뿐인 거고, 사업을 구조화시켜서 이 대마케팅 시대에서 얼마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켜 놓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고정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A급 상권에서 A급 입지에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층수로 조율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2층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전 두 가지를 봅니다. 2층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매장이 굉장히 전면이 좋게 나와서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내 2층 매장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계단이 건물 외벽에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라면 A급 상권의 A급 입지에서 2층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2층으로 올라가면 월세가 더 떨어질 테니까요. 2층이랑 3층이랑 제 생각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차이가 있나요? 3층부터는 FM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역이면 3층? 그래도 나름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내 매장으로 즉시 올라올 수 있는 출입구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외부에서 계단으로. 3층에 거의 없죠, 그런 케이스. 이게 요번에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매장 오픈 비용이 미니멈으로 잡아도 1억, 많이 보면 3억, 4억, 5억, 10억까지도 쓰시는데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시켜야지 리스크를 내 감에 의존해서 더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추천하시는 업종 같은 건 있으실까요? 밥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밥집이냐면, 최근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볍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백반집이 없어요. 그거 왜 없냐면, 처음엔 돈이 안 돼서, 혹은 일은 힘든데 그만큼 고점 매출액을 못 찍어서인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정비용과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싸움인데, 실제로 주방 오퍼레이션만 잘 맞춘다라고 치면 백반집은 사장님이, 사모님이나 아니면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운영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고점 매출이 높지 않을 뿐, 반대로 얘기하면 저점 매출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처음 장사한다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백반집, 혹은 중식당, 혹은 일본 가정식집,
이런 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비추천하는 업종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술집. 요즘에 많이 생기는 형태가 술집이랑 밥집이랑 좀 어떻게 보면 합쳐진 형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술집이 별로 안 좋으니까 2차 상권이 더 무너졌으니까 밥과 술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일단 술 소비량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주변에 친한 주류업체가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술에 대한 소비 자체가 굉장히 줄었고 반대로 집에서 소비하는 뭐 고가의 위스키나 이런 것들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서 밖에서 술을 먹게끔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제는 식사 위주의 F&B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서울이나 경기 상권에 매장을 오픈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상권들을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지방에서 할 것 같고, 근데 그 지방이 경기권이라고 치면은 신도시 상권이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 괜찮게 본 상권이 인천, 홍도나 검단이나 계양구청 쪽 요런 상권들이 훨씬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송도랑 검단이 저도 이제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가 되게 빠르게 망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본사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진짜로 장사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프랜차이즈에서 교육받을 때 교육하는 거를 많이 헐겁게 진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져가서 그 상권에서 장사만 잘하면 되는데 오히려 장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나는 망가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건 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손님 손 붙잡고라도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보통 장사를 하시니까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있는데 A라는 매장이 되게 잘 돼요. 근데 이거를 내 동네로 갖고 왔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물론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치면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매출만 보고 선택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홍보할 때 저희는 1억 칩니다, 2억 칩니다, 3억 칩니다, 4억 칩니다, 5억 칩니다. 그거는 본사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가져가서 그 매출이 나올 확률은 거의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를 선택할 때 본사를 보지 마시고 그 브랜드를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상권에 이게 맞나? 경쟁력이 있나? 오퍼레이션상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나? 총괄 코스트가 몇 프로가 나오냐? 매출만 보고 저기 5억 나오는데 여기 우리 상권도 괜찮고 상권도 크니까 여기다가 하면 잘 되겠지? 가져오면 망가지는 게 부지기수죠. 내 상권이랑 맞는 아이템인지도 모르는데. 그 맞는 아이템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의 고깃집에 대한 수요와 얼마나 많은 고깃집들이 있는지 공급과 우리 상권에서 경쟁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 있고 내가 과연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잘 되니까 나도 이쪽이 상권 이 상권도 크니까 여기다 갖다 차리면 되겠지?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백반집을 차려요. 그럼 저희 동네에도 1등 하는 백반집이 있잖아요. 네. 그 백반집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야겠죠. 방문한 연령대, 방문하는 시간대, 그 손님들이 왜 그 매장을 찾아가는지, 그 매장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 매장의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매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잘 되는 매장의 단점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되는 매장 가서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매장이 잘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남이 잘 된다면은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서도 달렸는데 김영철이가 하는 매장은 자기가 다 가봤는데 본질은 없고 마케팅에만 돈 써가지고 잘 된다. 제가 봤을 때 오지도 않으셨던 것 같고, 마케팅에만 돈 아무리 갖다 쓴다고 해도 본질이 없으면은 7년, 8년째 계속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왜 1등인지 이유를 분석해서 그 이유를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잘 해낼 자신 있으면 차려도 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장사에서 성공하는 사람 특징 3가지 한번 찝어주시면. 예전에는 이런 질문하면 제가 진짜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인간의 군상들을 겪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매장이 절대 잘 될 수가 없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생각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케이스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매장에 만약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매장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보다는 더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지 그걸 해결해서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내 매장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이유만 찾더라고요. 알고 나서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이유인지도 잘
판단도 안 못하고요. 근데 오히려 장사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만들고 실행하는 분들은 그 매장은 무조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꼽자면 위험한 발언인데 금욕심 없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을 그냥 진짜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절반을 뚝 떼서 또 더 잘 되기 위한 데다가 투자하는 분들이 남들보다 한참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점포하고 그런 분들이 법인 세우고 그런 분들이 건물 사고 하더라고요. 장사를 하실 때 통장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진짜로 한 달에 얼마가 남았는지 좀 손익결산표를 제대로 보시고 매장을 하나 하실 때도 사업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사님 김철의 김현철이었습니다.